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작년 10월 정부는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세금을 인하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LPG 등에 적용이 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기간은 작년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5일까지 6개월 동안이었습니다. 이 5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된다면 우리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TMI에서는요, 제가 기름값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궁금증을 하나씩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우리가 쓰는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들에 세금이 50% 이상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얼만큼 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름값은 왜 매일매일 달라지는 걸까요? 보통 정유사들은 미리 기름을 대량으로 사두는데 매일 국제유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름값의 그 가격의 변동의 원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류세 인하가 정말 5월 달에 종료되는 것인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기름값에 부과되는 세금이 50% 이상이라고 해요. 거의 6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기름을 넣을 때 내는 세금의 종류가 이만큼이나 많아요. 하나씩 보면은 먼저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관세, 거기에 기타 수수료까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류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중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 주행세, 그리고 교육세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정해지면 그 가격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주행세와 교육세가 연동이 돼서 일정 비율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572원 수준이라는 걸 계산해 볼 때 세금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919원 정도에 달하고요.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되면 거의 60%에 달하게 되는 거죠.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유가가 올랐을 때 개별 주유소 사장들은 이 손실액을 막기 위해서 기름값의 유가의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항변도 하고 있다고 해요. 이를 막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부과가 되는 세금을 좀 낮추고 개별 사업자들의 이 기름값의 국제유가 상승분을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라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가장 궁금한 것이었어요. 과연 기름값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걸까요? 사실 동네 주유소로 가다 보면요, 기름값이 빠르게는 하루 이틀 사이에도 훅훅 바뀌고요, 한 3, 4일에 한 번쯤은 기름값이 스물스물 달라집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항목은 바로 1번 항목에서 차지했던 세금 부분입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에 공장도 가격이 더해지고 여기에 유류세와 주유소의 마진이나 기타 경비들을 포함해서 이 주유소에서 우리가 지불하는 소비자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차지가 되고 두 번째로는 정유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그 뒤를 잇습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의 한 38% 정도가 여기에 해당을 하고 나머지 5% 정도가 이 주유소에서 챙기는 마진이나 기타 유통비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경유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가운데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이 기름값에 대해서 오르내리고 하는 그 가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좀 묻고 있는데요. 정유사 같은 경우에도 할 말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앞서긴 했었던 정부의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건데 실제로 휘발유 가격 2,000원에 세금이 한 1,200원 정도, 그래서 국제유가가 10% 정도 내려가도 실질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하락이 한 4%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유사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할 말은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을 듣고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유사에서 받은 제품의 마진 금액은 사실 각 주유소마다 다릅니다. 사장님 마음인 거죠. 그러나 올해 KBS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정유사가 석유 공급 가격을 한참 뒤에야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석유 업계의 독특한 관행으로 사후 정산 제도라는 게 있다고 해요.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이 석유를 받아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데 정유사가 이 주유소에게 파는 공급가를 알아야 여기에 마진을 붙여서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유사가 주유소에게 넘기는 공급 원가를 업계에서는 확정 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공급 원가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알려준대요. 그래서 주유소는 이 기름을 팔 때 확정 가격을 모른 채로 이 확정 가격을 추정을 해서 여기에 이제 마진을 더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뒤에 이 판매 가격을 주유소 사장님들은 잘 연구해서 추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문제는 이렇게 공급 원가가 한 달 뒤에 공개되는 것이 소비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확정 가격이 처음부터 공개가 된다면 이 원가를 토대로 해서 소비자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원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가격을 정하다 보면 소비자의 기대와는 좀 동떨어진 가격이 형성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유가가 하락할 때는 더 심하다고 해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사실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얼마나 더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달 확정 가격이 나와야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서 요금을 내리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유소의 입장입니다. 물론 주유소가 유가와 더디게 좀 연동이 돼서 가격을 내릴 때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바로 저장되어 있는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는 데는 또 시차가 걸린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소비자가 지불하는 이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이해관계, 세금, 제도, 정책들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궁금증은요. 유류세 인하 정말 5월 초에 끝나는 걸까요? 5월 6일이 되겠네요. 6개월 동안 단행됐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이대로라면 그대로 종료가 됩니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더 연장할 것이다 라는 관측에 대해서 공식 부인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계속해서 경기가 우리나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에도 무게가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수 경기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고 계시듯이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작년 유류세 인하 단행됐었던 정책에 더불어서 국제유가가 치솟았다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고 난 뒤로는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올해 다시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유류세 인하도 끝나고 국제유가가 이 수준에 머문다면 우리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단기 충격은 그야말로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정유업계 등의 대응 기간을 고려해서 한 달 전쯤에 고지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정말 며칠 후에는 관련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네요. 이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내 경기나 국제유가 등을 고려한 부담을 생각해 봤을 때 연장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에서 유류세 인하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어떠한 긍정적인 희망을 담은 그러한 뉘앙스는 풍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유류세 인하 이후에 다행히도 국제유가도 조금씩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름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4개월 연속 이어졌는데요. 지난 2월 말부터는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름값이 최근 6주째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이 오름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수준의 경우에도 지난 연말에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해서 쓰고 있는 두바이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원유량이 늘면서 안정세를 찾아 국제유가가 다시금 하락할 것이다 쪽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나 이 미국의 석유 제품 재고 감소 등의 상승 요인도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에는 반갑지만 끝나게 되면 미봉책적인 수준입니다. 실질적인 기름값에 대한 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급선무돼야 할 것 같은데요.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고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 유가 관련된 ETF 펀드라도 가입을 해서
주머니 사정을 좀 낮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도 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주머니는 좀 가벼워져도 마음만은 무겁지 않은, 좀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오늘 TMI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